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인천여자 마이스고등학교에서 연구학부 진행을 맡고 있는 연구학부 담당 안승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들하고 처음 인사를 드리는 자리인데요. 전에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좀 미리 한번 이런 자리를 좀 가졌으면 했었는데 이런 자리가 좀 드물고 제가 소식을 좀 늦게 들어서 하반기 때나 부모님을 좀 만나뵙게 됐습니다. 아까 교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쉽게 연수 진행하기 전에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3학년까지는 자기가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 자기가 했던 교육과정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결과물들 여러 가지 교육과정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을 이만한 파이철에다가 묶어서 종이로 프린트해서 하나하나를 넣어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아이들이 뭔가 프린트하고 뭔가를 수집을 한다는 게 남자애들이다 보니까 잘 잃어버리고 잘 모아지지 않고 카테고리별로 딱딱딱 해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 않아서 쉽게 이야기해서 그동안은 아날로그 포트폴리오를 저희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같이 함께 했다 하더라면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디지털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실적 플랫폼을 구축을 했는데 저희는 이거를 인마 레코드라고 부릅니다. 인천 마이스터요. 그래서 인마, 그다음 기록하다의 레코드라고 해서 인마 레코드라고 작년에 학생들에게 공모를 하고 네이밍을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인마 레코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계속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나갔던 것들은요, 저희 학생들이 포트폴리오가 왜 중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아이들이 말로 이렇게 설명하면 잘 안 들어요. 요즘은 다 쇼폼을 보지 않습니까? 제가 일주일에 한 편씩 만든 겁니다. 박수 한번. 네,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아침에 일해주는 아침 시간에 그날의 뉴스라든가 뭐 이런 정보들을 전달하게 되는데 그때 잠깐 끝에 요거 한 30초, 길게는 40초 해가지고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서 아이들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작성하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켰고요. 직접 인마 레코드 플랫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천전자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자기실적 플랫폼, 저희가 인마 레코드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요. 그럼으로써 아이들에게 성장 경로별 맞춤형 교육과정 모델을 제시하고자 연구하고 있고요. 총 3년 중 올해가 2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에게 이 플랫폼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학생 모드가 있고 또 교사 모드가 있는데 궁금하신 거는 학생 모드가 더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학생 모드로 일단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걸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페이지가 이렇게 보입니다. 페이지가 보여서 여러 가지 광고창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커리큘럼 탭을 보면 저희 학과가 4개 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4개 학과에 대한 정규 과정에 있을 때 교육 과정과 성장 경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저희가 기숙사 학교다 보니까 방과 후에 많은 교육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주말이나 방학 동안에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정규교육과정 외에 선택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MDT나 레벨업 수업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이 개설된 과목들에 대해서 담당 선생님께서 개략적으로 이런 것들을 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 아이들이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 교육과정에 맞는 것들을 선택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수강 신청을 누르게 됩니다. 수강 신청을 누르게 되면
학생들이 1학년 때 뭐 들었어? 2학년 1학년 때 뭐 들었어? 라고 물어보면 저희가 많다 보니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마이페이지에 가서 수강 신청 내역을 보면 자기가 신청했던 내역들이 쭉 떠요. 그리고 내가 어떤 것들을 했었지라고 하는 것들을 개략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커리큘럼에서는 저희 학교의 정규교육과정과 선택교육과정들을 흐름을 좀 알 수 있게 했다 하더라면 진로탐색 탭에서 보게 되면 크게 과정과 운동과 취업 현황이 있는데 취업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역대 이제 아이들이 졸업생들이 어떻게 취업을 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해놓은 탭이고요. 그다음에 과정 탭에 보면 아까는 학과별로 나눠져 있다 하더라면 이제는 내가 어느 부분에 관심이 좀 있지 학과에 구분 없이 내가 이쪽 파트의 하드웨어 쪽에 나는 소프트웨어가 맞아, 나는 IoT 쪽이 맞아 라고 하면 그쪽에 가서 이것들을 하려고 하면 내가 어떤 과목들을 좀 봐야 되지? 라고 하는 것들을 분리를 해놓고 소개를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고 학습 내용들은 어떻게 있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제시해서 미리 내가 뭘 배우고 어떤 것들을 좀 관심을 좀 미리 가질 수 있도록 영상도 링크해놓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배워야 할 것들을 정규과정 외에 선택교육과정에서 좀 미리감치 좀 볼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하나보다 라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멈추면 하나만 하겠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제시해 주자면 밑에 탭에 있는 로드맵이 있습니다. 여기는 직무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의 취업부에 회사에서 의뢰가 들어오게 됩니다. 뭐 기술 지원 분야나 뭐 장비 유지 보수 분야나 취업 의뢰가 들어오면 그 직무별로 나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는 취업 의뢰가 들어오면 이런 직무로 나뉘게 되는구나. 그럼 나는 어느 쪽을 가지? 나는 뭐 프로그램 개발자가 되어야겠다. 난 이쪽에 좀 관심이 있다. 라고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마이페이지에 가서 희망 직군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뭐 기술 지원이나 나는 프로그램을 해야지 라고 해서 추가가 되겠죠. 추가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학과별 로드맵이 있는데 이거는 학과에서 저희가 선택교육과정이 이루어짐으로써 한 학과에 투 트랙으로 운영이 됩니다. 한 학과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성장시켜야지 라고 하는 성장 경로가 2개씩이 있어요. 그래서 각 학과별에 제어과, 통신과, 인공과에 대해서 2개의 성장 경로가 있는데 엔지니어가 되려면 모든 교과를 다 놓지 않고 그 중에 중요한 것들만 꼭 필수적인 것들만 이렇게 학과 부장님께서 이런 거와 이런 거는 스텝 1, 2, 3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 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돼 라고 해서 디폴트 값으로 정해놓으신 게 있어요. 적어도 이 정도쯤은 해줘야 돼. 첫 번째는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돼 라는 것들을 제시했어요. 이런 거를 제시해주지 않으면 애들이 뭐하지? 뭘 어떻게 나의 로드맵을 짜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사람씩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라고 하다 보니 학과에서 디폴트 값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좀 보고 아까 과정에서 수강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의 과목들을 내가 수강 신청을 해놓고 나서 저희가 중요한 게 포트폴리오는 남이 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 그래서 이게 선생님들이 많이 관여해서 이거를 이렇게 해, 이렇게 입력하는 거야,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스스로 애들이 중에 SNS에 올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는 것도 간편하게 좀 많이 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디폴트 값은 이런데 나의 로드맵은 자기 입맛에 따라 좀 바꿀 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이 페이지에 자기 로드맵 파일이 있습니다. 로드맵 파일에 가면 아까 로드맵을 불러옵니다. 그러면 뭐 통신과에 아니면 전부 해부과에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고 싶다. 나는
거야. 나는 1단계는 이걸 하라는데 나는 이거 좀 2단계로 좀 옮겨주고 싶어. 그래서 난 얘를 더 해볼 거야. 추가가 되죠. 난 스텝을 하나 더 해서 4스텝으로 해서 나는 얘도 한번 해볼 거야. 얘는 좀 힘들 것 같아. 이거보다는 이걸 먼저 가고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본인이 디폴트 값으로 주어진 로드맵에서 자기에 맞게끔 스스로 자기의 과목들이나 이런 것들을 정렬을 하고 순서를 정함으로써 중기, 장기적인 계획을 아이가 세워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커리큘럼에서 이건 흔한 걸 알고 그 다음에 과정에서 교과가 이런 거구나 라고 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고 디폴트 값을 준 로드맵을 보고서 자기가 수정해서 설계를 해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더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설계해보고 뭔가를 더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해서 이렇게 되게 되면 욕심이 많아요. 애들이 막 과목을 쫙 읽습니다.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담임 선생님께서 예전에는 뭐 할 거니, 무슨 과목이 좋니, 또 어떻게 어느 쪽에 취업을 할 거니 이걸 일일이 애한테 오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예요? 애가 오기 전에, 그죠? 애가 오기 전에 이런 직무에 이런 로드맵을 얘가 설계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걸로 맞춤형으로 상담을 해주고 뭐가 도움을 줘야겠구나. 상담의 질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담임 선생님만 보시느냐? 상담을 담임 선생님만 하시는 거 아니죠. 취업을 해야 되니까 취업 지원관님도 보시겠죠. 그죠? 진로 상담 선생님도 보시겠죠. 예전에 종이로 된 거를 보게 되면 취업부에서 따로, 진로에서 따로, 담임 선생님 또 돌려서 따로 이거를 공유하나? 공유 안 하죠. 본인만 갖고 계세요. 그 데이터화 시킨다는 게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다른 부서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하나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맞춤형으로 아이들에게 말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로드맵까지 짜봤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가게 되면 자기 것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1학년이다. 1학년을 클릭을 합니다. 나 3학년이야? 3학년. 심지어 나중에 졸업생 것까지도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졸업생들 것까지도 보이겠죠. 데이터가 바뀌어집니다. 이거에 또한 장점이 뭐냐면 아까 직무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쪽에 취업을 할 거야. 이렇게 놓게 되면 얘가 기술 지원을 하는지, 얘가 장비 유지를 하는지, 얘가 개발을 하는지, 얘가 일일이 다 들어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직무를 선택을 해놨잖아요. 난 기술 지원 쪽을 갈 거야. 라고 해서 나는 기술 지원 쪽이 관심이 있어. 라고 하면 기술 지원을 선택한 아이들의 포트폴리오가 보여요. 쓸데없는 걸 보지 않겠죠. 나랑 같은 길을 걷고 있는 2학년, 3학년 애들을 볼 거예요. 훨씬 적은 시간에 양질의 데이터와 경험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다른 사람 것도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어서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아이들이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포트폴리오 경진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어느 어머님, 아버님들이 오시나 해가지고 이렇게 싹 해가지고 성탄한 친구가 있으면 어머니 일어나시죠. 어머님 아들이니까 이번에 동산 탔습니다. 박수 한번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참석하신 분들의 자녀분들께서는 올해는 입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포트폴리오를 만약에 만들게 되면 포트폴리오 관리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게 자기가 폴더를 만들어요. 자기가 생성을 합니다. 그럼 교과 활동이라든가 비교과 활동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의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만들어서 갖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분리를 해서 그러면 한눈에 보이겠죠. 그리고 지금 보이는 여기 이제 포트폴리오 올렸던 친구가 요즘 바로 최신 것들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러면 딴 반 애들은 뭐 이런 거 하나 보네? 라고 해서 얘네 것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하네? 같은 내용인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얘는 이렇게 하네? 내 옆에 있는 애들도 수업의 마무리 단계가 자기가 그때 했던 것들에 대한 정리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하나를 간단하게 포트폴리오를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금방 만듭니다. 포트폴리오를 내가 글쓰기를 해요. 저희가 거의 노트북 수업을 많이 하니까 컴퓨터나 실습 장소 이런 게 있다 보니 결과물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고 사진으로 찍을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는 결과물이 있었다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냥 화면에 있는 것을 캡처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복사가 되고요. 여기에 그냥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과물에 대해서 내가 실수했던 거, 내가 이것 때문에 뭘 배웠지? 라고 했던 것들을 간단하게 기재해서 저장만 누르면 바로 섭니다. 아이들이 복잡하게 하다 보면 귀찮은데 이게 안 와요. 근데 이렇게 복사 붙여놓기 해서 이거 하나 정리하는데 1분이면 충분히 그렇게 해서 저장을 누르게 되면 제목을 쓰고 그때 했던 설명을 쓴 다음에 저장을 누르게 되면 하나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생성한 것들이 모두 다 다른 친구들한테 보이느냐? 아니죠. 개인정보도 있지 않습니까? 보여주기 싫은 것도 있고 그러면 여기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같이 공유하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비활성화를 누르겠다라고 누르게 되면 저만 보입니다. 아이들이 그거를 선택을 해서 3학년 선배들한테는 후배들한테 니들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면 그 애들이 조금 더 양질의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거고 그 후배들은 더 좋은 게 나온다. 그러니 민감한 정보는 조금 이렇게 하고 그 과정과 결과물들을 공유를 좀 많이 좀 해다오라고 좀 부탁을 해서 3학년 아이들도 좀 많이 좀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게끔 되고요.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프로젝트 수업이 많죠. 그리고 기간 한정으로 해서 어떤 수업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교에 있지만 자기네들끼리 뭔가를 해보고 싶거나 관심 분야가 같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동아리를 개설할 수가 있어요. 내가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해보고 싶어요 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담임 선생님께서 보시고 엉뚱한 거 아니고 정말 좋은 취지로 뭔가를 한다 하더라면 동아리를 만들 수 있게 개설할 수 있게 수락을 해주십니다. 만들면 본인이 회장이 되고 부원들을 받죠. 그래서 그 아이들끼리 스스로 거기서 포트폴리오 올리는 것처럼 거기서 데이터를 계속 올려서 자기들끼리 뭔가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게시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유 게시판은 말 그대로 자유 게시판입니다. 한 친구는 태민이 아버님이나 어머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네, 이 친구는 되게 친절하겠고 오늘의 급식을 매일 올려줘요. 네, 이렇게 올려주는 사람도 있고 이번 주에 동아리 뭐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자유롭게 어떤 것들을 이렇게 올리는데 예전에는 처음에 했을 때는 쓸데없이 끝말잇기 하자라고 해서 막 끝말잇기로 이렇게 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조금 근래에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자유 게시판에 뭐를 올려주냐면 자기가 했던 코드를 공유합니다. 뭐 어떤 내가 뭘 만들었는데 야 이거 한번 봐봐.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런 기특한 글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약간 좀 자유 게시판을 통해 애들이 스트레스를 푼다거나 그냥 와글와글 그냥 스몰 토크하라고 좀 만들어놨던 건데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주고 이용을 하는 아이들이 지금 늘었다는 게 좀 고무적입니다. 공지사항은 요거 이렇게 업데이트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바뀌었으니 사용해 라고 해서 공지사항을 하고 있고요.
뉴스는 이제 궁금하거든요. 이 기숙사 옆방 형이 어디를 붙었나? 네, 어떤 과 형 엄청 잘난 척하는 지 어디 간 거야? 이렇게 해서 보면 합격 소식만 이렇게 불합격 소식은 말고 좋은 소식만 해서 하거나 취업에 관련된 뉴스들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가장 좀 게시판에서 눈여겨볼 것들이 뭐냐면요. 아이들이 1, 2학년 때는 회사 이름을 잘 몰라요. 원회사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게시판을 만들었어요. 취업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안에 들어가면 현재 어떤 회사에서 어떤 조건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 몇 명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것들은 보통 2학년 아이나 3학년 아이들이 주로 여기를 사용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함으로써 장점이 뭐냐면 그냥 들어가 봅니다. 애들이 노출이 쉽죠. 그러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막연히 막 저기는 연봉 한 5천 주는데 아니야? 현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이 정도가 적정의 연봉이구나. 우리 집에서 가까운 회사가 어디구나. 이런 일을 하는 회사구나. 라고 해서 회사에 좀 친숙해지죠. 친숙해지고, 담임 선생님들은 예전에는 저희가 메신저를 이용해서 필요한 서류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주고받았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시범적으로 좀 이 플랫폼이 약간 좀 안정화되는데 시간이 조금 뒤쳐져 있다 보니까 메신저를 했던 거하고 또 이거를 하게 되니까 주무부서에서 이중으로 일을 하게 되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좀 해봤고요. 내년에는 아마 이 시스템으로 전면적으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커리어 홈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취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거,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데서 도움이 되는 것들을 공유하는 거예요. 야, 자소서 이렇게 쓰면 좋아. 야, PPT 이걸로 만드니까 있어 보여. 야, 이거 한번 써봐. 이렇게 해서 공부할 때 내가 정리해 놓은 건데 이런 걸로 좀 해보면 좋아. 라고 해서 애들이 올리는 그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 여기 보시면 활동 히트맵이라고 해서 얘가 얼마나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지금 다 이런 색깔인데 뭐 조금 활동 색깔이 연해집니다. 뭐 3월달에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얘가 계속 지속적으로 자기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하면서 보고 있구나. 담임 선생님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파일초 좀 갖고 와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보면 아, 얘가 얼마나 기록을 잘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또 예전에 포트폴리오에 자기 자격증이나 수상 이력 같은 경우에도 갖다 그냥 꼈다 하더라면 이제는 여기다가 자격증 딴 거 스캔본을 해가지고 올리면 됩니다. 잃어버려도 상관없죠. 그래서 업로드해가지고 파일 업로드해서 자기 스캔본을 주게거나 상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수상 내역에서 보시면 자기 거 수상 이력 같은 거 이렇게 올리면 돼요. 잃어버릴 리가 없겠죠. 올려놓으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고요. 교사하면도 비슷합니다. 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배지가 있어요. 배지. 아까 자기가 로드맵을 짜고 거기에 관련된 교과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수강 신청을 했었죠. 수강 신청을 하게 되면 나는 이거 보니까 회부 이론을 들었어야 돼. 그래서 수강 신청을 해놓은 것들을 보면 본인이 할 겁니다. 진행하기 버튼을 눌러서 아, 내가 공부가 내가 목표하는 대로 해서 이만큼 했어 라고 스스로 본인을 스스로 체크를 해서 이렇게 100%가 됐다 라고 한다 하더라면 과목마다 여기 배지가 있어요. 과목마다 공유 배지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마이페이지의 배지에 가게 되면 내가 목표했던 과목들에 대해서 완수했다라고 하는 배지들이 이렇게 뜹니다. 간혹 욕심 있는 애들이 있어 보이려고 다 안 했는데 막 하는 친구도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봤을 때는 어떤 화면이 보이냐면요,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크게 다른 건 없고요.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는 마이페이지에 가서 본인 담임 선생님께 하게 되면 여기에 저희 반 아이들만 떠요. 아니면 내가 전학년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설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아이들을 찾아볼 수 있을 텐데 학생들 관리에 가서 뭐 이렇게 반 아이가 학생 이름을 검색을 해서 눌러보면 그 친구가 어떻게 했는지가 이렇게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 뭐 수상 이력이라든가 희망 직군, 배지를 얼마큼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화면에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얘네는 어떤 로드맵을 짰지, 어떤 거에 관심이 있지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과 선생님들이 하는 게 교과 동화들을 하나 만들면 여기에다가 수업 자료를 올려놓고 아이들을 가입을 시켜요. 마치 동아리 원처럼.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수업 때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 이러한 자료들을 준다거나 아니면 제출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같은 과제를 했을 때에 옛날에는 쟤는 어떻게 하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걸 이용하게 되면 쟤는 어떻게 했지가 누르면 보이겠죠. 활성화시키니까 근데 내가 지금 뭔가 좀 부족한데 제가 좀 잘했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아주 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올해 좀 많이 좀 고쳤습니다. 아이들한테 문의도 받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가 해서 좀 상담 설명도 좀 받아보고서 많이 고쳐왔는데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목표는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이 포트폴리오가 저희와 같은 마이스터 고등학교나 아니면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좀 해보는 것이 저희 학교의 목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그 9월 말쯤에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는 설문 링크가 하나 갈 것 같습니다. 오늘 보셨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설문에 좀 잘 좀 응답을 해주시고요. 아이들에게 좀 물어봅니다. 엄마가 이거를 보면 어때? 라고 했더니 이래요. 이랬습니다. 안 되냐? 이래요. 근데 학부모님들도 보시면 우리 이 학교에서 뭐라고 애들이 뭐를 하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한적이지만 학부모님 아이디를 좀 만들어서 이렇게 보면 결과물 정도를 좀 볼 수 있을 권한을 좀 해가지고 좀 공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이들한테도 가끔 뭐 이런 게 있다던데 잘 가끔 좀 써라라고 계속 쓰라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잘 정리하면 좋을 것 같더라 정도만 했었죠.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인마이어 코드 짧게 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한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